지금 우리나라 외교가 지금 폭망이다라는 징조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은 뜬금없는 짓거리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자동 참전국을 늘린다고 하는데, 이게 뭔 의미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진짜 외교를 더 망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유엔사 참전국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6.25 때 병력과 의료 인력을 파견한 나라가 22개였는데 현재 17개 나라만 병력을 파견하거나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개 나라도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서로 간에 품앗이죠. 전쟁 나면 서로 가서 지켜주자. 아니, 결국 일본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한반도 일본이 들어온다. 일본군이 자위대가 5개국은 페이크고 하나만 5개 중에 하나가 일본이라는 얘기. 지금 이제 이게 한국 전쟁에 있어서 요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당시에 한반도 지리에 어두웠던 미군이 군사작전, 유엔군이 미군 주재 유엔군이 한국에서 작전을 피기 위해서 일본 군인들을 많이 채용을 해갖고 네. 사실상 실제 참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나는 그거를 뭐라 할까? 그냥 우리가 역사 속에 패전국 일본 병사들이 왔었다고 하는 거를 말 안 하려고 했었던 일종의 역사의 그늘 같은 숨겨진 비화 같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들이 큰 그림이 있었던 거야. 일본을 정식적인 전시 참여국, 그러니까 자동. 당시에 우리나라에 파병을 했던 파병 참전국으로 지위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수작질의 일종의 바닥을 깐 거였다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에 분단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제.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들이, 물론 전쟁은 어디서나 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국가들이 상시적인 전쟁 위협에 있질 않아요. 이게 사실 큰 위협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류의 협상을 하고 이런 류의 조약을 맺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는 지금 우리 바뀐 정부에서 지적했던 우리의 지금 주적이 돼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자극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바뀌어 있긴 했지만 얘네가 뭐라 그러냐면 6.25 이후에 최고로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다. 우리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 이 고조된 상황에서 아이고 나 방북할 테니까 800만 달러 드릴게요. 이런 거 하고 있는 자유롭게 만나서 북한 인사들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 나라에서 전후 최고로 70년 만에 최악의 긴장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들을 지금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뜬금없이 한미일이 훈련한다고 점점 더 북한이 싫어하는 이 북한 해안선에 가까운 쪽에서 북한의 그러니까 북한이 신경 쓰일 만한 짓거리들을 하고 핵잠수함을 불러오네, 무슨 전폭기를 불러오네 이러면서 계속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협박질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이 이러면 우리는 핵 쏠 거야. 우리 지금 이제 전쟁 나면 바로 국지전 없어. 바로 핵이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만일에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북한이 핵을 쓸 거란 말이에요. 북한이 핵을 쏴갖고 우리나라 서울에 떨어지는 것만 무서운 게 아니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이 한반도 안에서 북한 지역 안에서 터져도 그 영향력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이 몇십 년이 뒤처져 버릴 수 있어요. 기후재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낙진 피해라든지 방사성 오염으로 인해 갖고 늘 우리가 그 바람 얘기 늘 하지만 이 대한민국에 불어오는 대부분의 바람 여름 한철을 빼고는 봄, 여름, 가을을 대부분 북방, 중국, 만주 지역에서 우리한테 흘러내려오는 바람이에요. 근데 북한에서 핵이 터졌다고 해서 이건 북한 일이지 라고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거 우리나라로 다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겁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누구 좋으라고 하는 짓입니까, 지금? 지금 핵전쟁이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요. 지난 15일에 모스크바 국제안보회의에서 강순남 국방상 연설을 주 러시아 북한 대사관 국방무관이 대독을 했습니다. 이 연설에 의하면 현재 미국이 한반도를 핵전쟁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 무력만이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막을 유일하고 정확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핵전쟁을 하기 전에 니네가 빨리 어떤 형태의 체제 보장 내지는 안전 보장을 해라. 그리고 우리가 쏘면 우리만 안 죽는다 이 얘기예요. 당연하죠. 즉 어떤 형태로든 참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뜬금없이 러시아, 중국, 일본에다가 다 쏜다니까 북한은 미사일을. 왜? 우리가 만일에 망하게 되면 니네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 예방 차원에서 안 돼. 그리고 국경 지역이나 지금 있는 그 주요 도시들,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의 주요 도시,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기불능 상태의 핵을 쏴버리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미일 사드 부대가 공동 연습을 한다고라는 이런 아주 잣 같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사드는요, 우리나라는 저기 발사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레이더만 있고 네. 아직까지 미사일이 없거든요. 일본은 사드 미사일들을 해안선에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모든 통제권을 쥐고 있죠. 근데 한미일이 힘을 합쳐서 사드 훈련을 하겠다. 공식적으로 앞으로 정례화하겠다. 이 얘기는 쏘면 우리가 막을 거야 라는 얘기인 거고, 네. 만일 그게 이제 효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해갖고 북한의 핵위협이 사라졌다 뭐 이런 개소리를 치면서 궁극화를 더 이끌어 나가겠죠.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처맞기 전에 일본이 먼저 처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렇게 되면 이 한반도 전체 한일 간에 일본과 북한 간에 핵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그래요. 그 상황에서 한 대 맞은 일본한테 대고, 아이씨, 맞은 거는 좀 아플 텐데, 그래도, 전 세계 경제와 동아시아 안정을 위해서 네가 참아? 라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거 지금 이 뉴스가 그거거든요. 미사일 추적 파괴를 포함한 연례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겠다는 거야. 이게 아마 이번에 한미일 회담에서의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으로 가죠. 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훈련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일 좋아할 나라는 일본이고요. 제일 싫어할 나라는 북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훈련 시작 전에 때려버릴 수 있다니까. 역으로 말하면 북한이 일본을 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야, 북한이 진짜 허튼 생각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조져야 된다라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결국은 싸움은 1대1로 안 일어나는 거고 나 뒤에 든든한 백이 있어? 이게 이제 영향력이 되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좀 더 밀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현재 육제회담이 매우 긴밀하게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빼고 하고 있습니다. 육제회담인데 네. 오자, 그러니까 미일이 자주 만나고 왜냐하면 러시아, 중국이 주로 만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14일 날 북한 안에서 주북 러시아 대사하고 주북 중국 대사가 만나서 회담을 했어요. 근데 북한 땅에서 러시아하고 중국 대사가 만나서 회담을 했는데 네. 이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지금 있는 문제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지들끼리 했고 그 얘기가 저기에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됐다는 거죠.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 앞으로 중국, 러시아가 북한을 데리고 나와서 육자회담을 통해 갖고 우리 이런 긴장 상태 유지하지 말고 어느 정도 긴장 완화를 위한
군축이라든지 뭐 우리가 북한 미사일 중에 10,000km 넘는 거는 폐기를 시킬 테니까 미국도 핵 잠수함이랑 각종 그 참수 부대랑 이런 것들 저기 일본 바깥쪽으로 빼라. 뭐 이런 류의 이제 회담을 아마 이끌어 가면서 중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중재를 미국은 받아들일 마음이 있지만 일본은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야. 왜? 일단 이 얘기는 뭐냐면 주일 미군들이 영향력을 빼갖고 밖으로 나가란 얘기거든. 일본은 가지 마. 그러면 너 없으면 저 중국이랑 러시아, 북한 저 애들 어떻게 믿어? 그냥 갈 거면 우리도 핵무장할 수 있게끔 아니면 우리가 자유력을 가질 수 있게끔 강력한 군대를 만들 수 있게끔 지원해줘. 이런 식으로 지금 일본은 작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게 북한에서 평양에서 대사들끼리 중국, 러시아 대사들이 만났네요. 결과적으로 희한하네. 중국과 러시아는 굉장히 지금 있는 어떤 이제 북한을 달래기도 하면서 미국의 어떤 카드를 내밀 것인가를 조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연합함대가 알래스카 근해까지 갔다는 것도 아마 이 사안들하고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 동해안, 일본이 아닙니다. 동해안들 자체를 지금의 대립 경계선으로 하지 말고 일본 외해 쪽, 일본 동해 쪽에 그쪽으로 해갖고 서로 우리 안 나갈 테니까 우리도 일 없으면 안 나가고 나가면 신호할 테니까 니들도 이 안으로 들어오지 마. 이 좁아 터진 데서 우리가 이렇게 세계 3대 군사 강국이 여기에서 서로 이렇게 대치할 필요 없잖아. 아마 이런 회담들을 진행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만나면 되는데 왜 평양에서 만나서 하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역할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거를 공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준비가 됐다는 거야. 러시아, 중국은 이미 의견을 합치했고 네. 평양에서 북한과 북한도 이미 우리를 따라올 준비가 됐다. 니네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미일 캠프 대회에서 만났는데 네. 아니 뭐 저기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결론이 나면 연내에 육자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발언권은 보상이나 발언권 우리가 외교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리는 이제는 막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근데 육자회담 하면 뭐 해요? 응? 뭘 해요? 육자회담을 하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건 일단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 나머지들은 뭘 하려고 육자회담 하는 거예요? 사실 원래 육자회담은 남북 관련, 한반도 평화 관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라니까.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거 북한을 완전 비핵화나 뭐 저기 그 무장 해제는 시킬 수 없으니까 장거리 무기 10,000km 이상 되는 무기 안 하고 핵폭탄 같은 거 신고해 주기. 그러니까 탄도 몇 개 있고 얼마 있고 이런 거 신고해 주는 조건으로 해갖고 더 안 건드리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기존에 이제 경제 제재를 풀어줘갖고 먹고 살게끔 도와주는 거 하는 거고, 거기에서 한국은 너 담대하게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담대하게 재정 있는 대로 뽑아가지고 돈만 네가 대도록 해. 원래는 일본이 이 돈을 대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한테 그 돈을 대라고 하겠죠. 물론 뒷구멍으로 일본하고 수교를 하게 되면 전에도 말했더니 한 400조 원 정도를 땡겨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빈집에 소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통일 비용 내지는 북한한테 대한 평화 유지 비용이라고 해야 되겠죠. 각종 지원은 우리한테서 다 내가면서 자원이나 진출 기업들은 외국 기업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막대한 재정 지출을 하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북한한테 얻을 수 있는 거는 별게 없는 이런 아주 전형적인 경종권스러운 외교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끌어내려야죠. 외교가 아니지 이거. 우리나라 외교는 사실은 전부 다 친일파들이 지금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김태효가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속국. 네. 미국과 일본은 차장 하나가 좌지우지하면서 지가 어디 가더라도 지가 다 만나고 댕기지
우리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우리나라 대통령실 수석이 그쪽에 관련돼갖고 비서실장이 돼갖고 일하는 거 모르시잖아요. 난 대통령 비서실장 이름도 잘 몰라요. 있나? 있기는 있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 이름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 대통령은 아무 짓도 안 한다는 얘기죠. 아, 캠프 데이비드 가갖고 또 술 네. 먹고 뭔 꼬장을 피울지. 노래는 부르지 않을지. 예전에는 김건희가 뒤에서 나가라 들어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술 박수도- 먹어라 먹지 마라 박수 치고. 다 지시해주고 네, 했었는데 네. 이번엔 건의 없이 갔으니 얼마나 헤맬까. 적어도 쇼핑하다 걸리진 않겠네. 술 먹기 바쁜데 쇼핑을 하겠어.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가 안 가니까. 이상한 회색 파카 입고 산책한다고 지랄하지는 않을 것 같다. 또 천안함 티셔츠 입고 또 아, 산책하는 기대되네요. 캠프 데이비스에서 천안함 티셔츠를 입고 조깅을 하는 야이씨. 경성열 요런 거는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에이.